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야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곤입니다. 네, 저희 많은 분들이 언제 파면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심지어 임금님계 캔디님은 군대 전역날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제 심정하고 똑같은데요.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3월 14일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정말 3월 14일에 나게 될지 아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막바지가 3월 17일 정도인데요. 3월 17일에 나게 될지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17일에 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은 먹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뉴스 관련된 거니까요. 들어가 볼까요? 내란 100일 윤석열 파면은 언제? 네, 황제 선거 언제쯤 나냐 다들 기다리십니다. 네, 이제 오늘로써 계엄이 선포된 지 12월 3일 이후로 만으로 이제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헌재의 평의가 역대 최장으로 길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탄핵 심판 선고일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또 다음 주 초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는 내일 헌재가 추가로 일정을 공지를 할지 또 이제 8대0 만장일치 선고가 나올지가 지금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헌재의 탄핵 심판 쟁점은 5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한 것, 그리고 포고령 2로 발령한 것,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 선관위 압수수색, 그리고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 지시한 것인데 이 중 하나라도 이제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되면은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민감 국가로 분류가 되려면은 미국에서 이 국가 안보나 지역 불안정, 핵 비확산, 또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이런 이유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중국과 북한,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미국의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 국가 목록들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면 해당 국가 출신의 연구자들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또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왔는데 비공식 제보를 받은 거를 가지고 상황을 파악 중이다. 다만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민트공주님도 진짜 월급날보다 더 기다려진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날씨비님은 3월 14일이 내 생일인데 제발 선물로 파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투표를 돌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파면 선고 그날은 언제인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김만곤 박사님 먼저 그러면 이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검토한다는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 민간 국가라고 하는 게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국가 안보나 그리고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민간 국가 목록을 정합니다. 근데 이게 민간 국가 목록을 정할 때 왜 에너지부가 정하냐면 핵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핵을 자체적으로 다룰 수 있고 사실 맘만 먹으면 핵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핵을 이미 보유한 국가들이 상당히 신경 쓰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말도 안 되게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핵 확산 방지 조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국가는 괜찮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못 가져입니다. 그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조약인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를 이제 단면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조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국가를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민감국가 센시티브 컨트리라 그래서 민간 국가라고 부르는 목록을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국가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윤 정부 들어서도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이걸 바이든 정부 때는 민감하게 그나마 그걸 듣고도 반응하지 않다가 이번 트럼프 정부 때는 바로 반응이 나온 거죠. 니네 그거 하기만 해봐.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이제 하는 경고성 메시지가 이제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예. 2, 3년 전에 나왔을 때 우리 이 문제 꺼내서 우리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핵무장 꺼내고 이러는 거 제가 그걸 몇 차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를 꺼내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이런 제재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한테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핵무장론 이런 거 제기하는 건 우리 국익에 별로 좋지 않다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민간 국가 지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빨리 잘 파악하고 있었느냐,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느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여러 보도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뭐 최근에야 파악을 했다든지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가지고 어떤 수단을 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동향을 미리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플랜 A, B를 정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이 그게 없다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부가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권력의 공백 현상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좀 잘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내란성 불면증 다시 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댓글창에도 제발 좀 이번 주에 해라 이런 이야기를 넣어주시는데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좀 김만곤 박사님의 메시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탄핵 심판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고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0.1%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99.9%는 탄핵이 될 거다. 그리고 저는 8대 0으로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영하 기자님께서도 5가지 탄핵 이제 사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엄의 위헌성,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 선포를 했는가. 그리고 또 이제 포고령의 이제 위헌성, 그러니까 제한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이나 기본권을 제한했는가. 그리고 국회의 군 투입의 어떤 위헌성,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시도죠. 그리고 선관위 군 투입도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시도고, 그리고 정치인이나 법조인 체포인데 법조인 같은 경우는 하나가 헌법기관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위헌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려면 이 기각문에다가 이 5가지를 다 왜 안 해당되지 않는가를 법관들이 써야 돼요. 예, 다 그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5가지를 다 피해갈 수 있는 법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피해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 법관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와는 달리 저는 8대 0으로 이제 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이 방송에서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헌재가 이걸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국가가 어렵고 정치가 극한 대립에 치달을 때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정당성을 헌재가 내주게 되는 셈이 됩니다. 헌재가 내주는 셈이 돼서 헌재도 그런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우님도 슈퍼챗 쏘시면서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요. 내일 발표하고 14일에 선거리라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성향에 앞서서 기각이 된다면 차후 헌재는 대법원을 견제조차 할 수 없는 기관이 될지도 모른다. 네, 그렇죠.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기각시키면요. 만약에 개헌 들어가면 헌재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네.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빨리 더 이상 저희의 상상으로만 머물고 끝날 수 있게 제발 빠른 파면을 기원하면서 두 번째 뉴스 켜 넘어가 보죠. 윤석열 특혜 자인한 검찰의 결정. 네, 대검 지침이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 이렇게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것과 또 다른 판단인데요. 검찰 일선에서 이 혼란과 불만이 나오자 이 종전의 방식대로 지침을 다시 내린 겁니다. 이를 두고 이제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는데요. 황정화 대변인은 인권 보호 운운하면서 윤석열을 풀어주더니 다른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라면서 이 검찰을 내란 수계의 졸개로 만든 심우정 총장이 즉각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제 과거사 사건의 유족들도 분노를 했는데요. 이 검찰이 과거사 재심에는 항고를 남발하더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만 편파적인 잣대를 적용
적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또한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어제 민주당식 선택적 비난이자 저열한 정치 공세다라고 하면서 맞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이런 내용을 거론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심 총장 탄핵 발의에 나서면 윤 정부 들어서 30번째가 된다. 이게 세계 기록일 것이라고 하면서 국회 다수의 힘을 앞세워 합법을 가장한 내란 행위가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탄핵 압박이 오히려 내란 행위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게만 예외적이었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런 구속 기간의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잡은 법원의 결정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초유의 결정이었고요. 이후 항고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 모두가 다 문제였죠.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 왜 우리 즉시 항고하지 않나. 내부에서도 항의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리고 항의 내용도 다른 피의자들이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뭐 우리 뭐라 그럴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를 내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심 총장이 이제 뭐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권이 위헌 논란이 있었다라는 변명을 내놨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이미 10년 전에 즉시 항고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법원이 야, 만약에 즉시 항고권이 우리가 삭제된 거 알고 있는데 니네 그럼 보통 항고권을 이용해서 불복할 수 있다. 그럼 보통 항고를 통해서 그 너네들 불복 신청하면 된다라고 이미 판례했던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1997년이었어요. 네.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부터 이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검찰이 사실은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지금 보통 항고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심 총장의 보통 항고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이 의사가 편파적이거나 적어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지금 우린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런 강조가 하필이면 대통령 구속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평소에 반대 세력 특정 정치인에서 몰빵 수사한 거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때 인권은 어디로 가 있었나. 그것도 이번 정부 아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부터 갑자기 인권 보호가 나오고 인권위도 그렇게 설치고 인권위한테 설친다는 표현을 쓰게 될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정말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 내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가 오히려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 내란 아니냐 이런 식의 사설을 썼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어떤 기성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하지 않고 싶지만 언론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편가르기도 이제 우리가 적당히 해야 될 수준들이 있습니다. 사실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건 33번이 넘습니다. 그러면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거부권 33번은 세계 신기록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이 중 절반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정말 이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그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상황은 양쪽이 대립해서 일어난 일이지 한쪽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민주국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들을 끝까지 기관 간의 분쟁은 말로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가건 말로 푸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국회에 계엄 선포권이 있고 국회가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조선일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헌재 테러 모의 첩보까지 입수한 경찰. 네, 헌재를 향한 폭력적인 경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한 청년 단체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국가보안시설인 헌재의 이 층별 내부 구조를 담은 도면까지 지금 유출되어서 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동 프로그램인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 헌재 홈페이지에 있는 자유 게시판에 다수의 이 탄핵 반대글을 올리는 등 이제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도 지금 이제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계 태세를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요. 종로 중구 일대가 이제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 경찰들이 현재 야외 기동 훈련을 벌입니다. 기동 순찰대 32개 팀 소속 230여 명이 사전 배치를 해두고 순찰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서울 지역 경찰서장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을 해서 질서를 관리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인근에 있는 학교들에는 선고 당일날 이제 휴교령이 내려진다 이런 방침이 나온 상황이고 또 상점들에서도 입간판 이런 것들을 치워달라 이런 권고가 이 종로구청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이제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면서 국회와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오가는 도보 행진에 나섰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된 여당 의원들 82명이 현재 2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08명이라는 걸 고려하면 거의 이제 75%에 해당하는 인원인데요. 1차 탄원서를 제출할 때보다 6명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이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옥중 편지를 여러 개 쓰고 있는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요. 지난 한남동에서의 맹활약과 함께 2030 청년들을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특히 최근 대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에서 악의 무리들에 맞서 세워주신 활약상을 잘 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가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탄핵에 찬성하는 시위에 나온 학생들을 악의 무리라고 이제 칭하면서 극우 유튜버를 응원한 건데요. 지금 서울 서부지법 이 폭동 재판도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변호인들이 실제로 이 국민저항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이 사법부를 향한 극우 세력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저희 막 투표를 마무리했는데요. 윤석열 탄핵 선거 언제 할까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14일 금요일 이번 주에 한다라는 바람을 섞어서 68%가 답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로 미뤄진다 25%, 잘 모르겠다 6%인데 이 바람대로 좀 이번 주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란트푸스님은 김만곤 박사님의 속시원한 평론에 속이 풀리면서도 이시국 박사님의 얌전하고 정중했던 평론들을 떠올리고 조금 씁쓸해졌습니다. 시국이 나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네. 빨리 우리가 빠른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저희가 여러 번 지적하긴 했지만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 폭민이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폭민들의 탄생의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1920년대에 유럽에서 나치들이 생겨나고 전체주의 생겨나고 파시즘들이 생겨날 때 파시즘의 핵심이 테러와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의 한 장이 테러와 공포라는 장이 할애되어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협박하고 국가기관을 협박하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사는 세력을 무력으로 협박하는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역사에서 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폭력을 쓰는 걸 서슴지 않는 무리들이 나오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들을 우리가 이제 폭민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폭민이 탄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강력하게 처음에 우리가 법으로 제압하지 못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재판관이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저항권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에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민주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비폭력이 또 사실은 필수 요건인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해놓잖아요. 대통령제 하에서. 예.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가 행정부입니다. 아. 군대도 그렇네요. 경찰도 다 여기에 속해 있고요. 입법부와 사법부는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행정 국가기관에 도대체 무력으로 저항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 자체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군대에 제가 배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 참 개념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이건 정말 개념 없는 말이 아닌가. 법조인으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네. 폭민 발생을 막는 법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폭민을 막는 건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당이 용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걸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밀어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폭민들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정당이 여당이 우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기 자신을 제어할 어떠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민의 탄생에는 언제나 그 폭민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 엘리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 엘리트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다음 주에 뵐 때는 좀 탄핵 선고 이후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정수기 렌탈